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대어 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미생물을 하다가 제가 지저분한 어항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끼가 너무 많다고 설명을 드리고 청소를 해야겠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소를 하는 영상을 하나를 찍고 나서 보니까 이 어항을 그냥 청소를 해버리는 것보다 여기에 끼어 있는 이끼들 때문에 저도 고민이지만 키우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누구나 고민인 이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끼들의 종류를 먼저 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해결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 방법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보고 그것도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실험 같은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로 실험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론적으로 이끼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끼의 종류는 생김새나 색깔 등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실이끼, 붓이끼, 사슴뿔이끼, 녹점이끼, 솜털이끼, 갈색이끼, 이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생기는 녹조 현상이라든지 시아노박테리아 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끼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실이끼는 잔털이끼와 긴 실이끼, 질긴 실이끼 등이 있는데 실이끼가 생기는 원인은 철분이 너무 많거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으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적다라는 것은 생물 수가 적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긴 실이끼의 경우는 광량 시간이 길어도 발생을 하고 실이끼의 대처 방법은 원인에 대한 거를 반대로 해보면 되겠죠. 광량을 줄이시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손수 제거를 하시고 환수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제거하다 남은 찌꺼기들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끼 제거제를 투여를 하여 제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 영상을 통해서 이끼 제거제 종류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이게 이제 이끼 제거제를 투여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 정도씩 반복해 주면서 환수와 이끼 제거제를 뿌려 주시면은 실이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붓이끼는 질소인 철분 성분이 과다하거나 높은 규산염 농도일 때 발생을 하는데요. 자료에는 수류가 부족하면 생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붓이끼들은 거의 대부분 수류가 있는 쪽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붓이끼 제거는 실이끼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과기나 이런 거에 돌이라든지 이런 거에 붙어 있으면은 꺼내셔서 손으로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락스에다가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은 붓이끼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붓이끼가 수초에 달라붙어 있거나 이러는 것들은 수초를 그냥 제거를 하는 것이 속이 편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도 붓이끼를 한번 제거를 해보려고 해봤는데 수초에 붙은 붓이끼는 그렇게 제거가 쉽지가 않아서 더 머리만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마토새우라든지 시아미즈 알지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끼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여해 주시면 좋긴 한데 큰 영향을 보고 넣으시면은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료를 주다 보니까 사료에 적응이 돼 가지고
이끼 청소는 안 하고 사료만 주워 먹고 다니는 녀석들이 많아가지고 이끼 청소용으로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은 먹이를 될 수 있으면은 주지 않는 것이 청소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약을 쓸 경우에 부디끼 제거제는 좀 크기도 작지만은 굉장히 독해요. 많이 독하다 보니까 정량을 쓰시더라도 생물을 빼고 투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진짜 부디끼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슴뿔 이끼는 말 그대로 사슴뿔 모양인데요. 멀리서 보면은 실이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슴뿔 이끼도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높은 암모니아 수치, 그리고 수료 부족, 양분 밸런스 깨짐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높은 암모니아 수치가 양분 밸런스 깨짐의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끼들도 발생 원인들이 거의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원인들이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주의점들을 만들어서 지키면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의점들을 실험을 통해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녹점 이끼는 낮은 인산염 수치라든지 높은 광량인 조건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뭐 녹점 이끼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많이 끼기 때문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시고 광량을 줄여주시면 뭐 금방 처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녹점 이끼 같은 경우에는 갈색 이끼는 이제 갈조라고도 하고 뭐 바닥이라든지 유리 벽면 쪽에 어항 벽면 쪽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초반 물잡이 할 때 많이 볼 수 있고, 갈색 이끼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보기 싫다고 하면은 스크래퍼로 청소를 하고 비파나 안시 등을 이용해서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갈조가 보이면은 이제 광량을 높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좀 오래된 등을 사용하였다고 해도 그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갈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된 등이라고 하면은 새 등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도 방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녹조는 광량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광량이 세고 미생물이 많아지면서 영양 불균형일 때 자주 발생을 하고요.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꺼두고 환수를 하면서 녹조 제거제를 투여하면 없을 수는 있어요. 이제 녹조가 만약에 매장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실험 영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제거를 이제 녹조도 빨리 제거를 원하시면은 뭐 물 전체를 환수를 하시고 여과기까지 다 꺼내시고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녹조를 제거를 할 수는 있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은 물이 깨지거나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차근차근히 광량을 줄여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끼는 아니지만 어항에서 발생을 하고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기 때문에 골칫거리인데요. 시아노도 이끼와 마찬가지로 낮은 질산염 수치와 영양분 과다, 그리고 물 순환이 없을 때 발생을 한다고 해요. 해결은 많은 분들이 에리스로마이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처방전이 없으면은 약국에서 잘 처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도 시아노박테리아를 처리할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아노가 보이면 이제 조명을 끄시고 그 다음에 뭐 손이라든지 뭐 뜰채라든지 이런 걸로 제거를 하신 다음에 환수를 같이 병행을 하시고 빨리 자라는 수초를 같이 심어 가지고 놓으시면은 좀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대략적으로 이끼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결 방법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거를 느끼셨나요? 광량을 줄여라. 영양분이 과다하면 안 된다. 영양분이 불균형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류가 부족할 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때도 생기고, 이런 것들만 처리하면 이끼를 제거하고 수초를 이쁘게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 수초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키우고 판매를 하긴 하지만은 관리가 너무 힘들고 이끼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키우기 쉽고 관리가 편한 수초만 취급을 하는데, 이것들 관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실험을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할 건데요.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끼를 제거를 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이끼 제거제 종류를 여러 가지를 여러 어항에 투입을 해가지고 종류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런 거를 약 한 2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프로젝트를 해서 하나 올릴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수초항을 하나를 꾸며 놓고, 그 다음에 이끼 발생 원인을 제거를 하면 발생이 안 되는지,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찍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생활을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실험을 해서 경험을 얻어야 진정한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이끼의 종류와 발생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열대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